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최근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과 가격 인상설로 전국에서 종량제 봉투 사재기 현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도내 수급 불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종량제 봉투 재고와 납품 대기 물량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서천과 아산이 각각 571분과 561분의 종량제 봉투를 확보하는 등 전 지역에서 41분 이상의 물량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지역 내 석유화학단지에서 원료를 우선 공급받기로 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천안의 한 철근 가공업체와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다쳤습니다. 25일 오전 9시 20분쯤 동남구의 한 철근 가공업체에서 지붕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던 작업자 A씨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 부위 골절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같은 날 밤 9시 40분쯤에는 동남구의 한 공장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B씨가 화상을 입는 사고가 났습니다. B씨는 작업 도중 고온의 액체가 얼굴에 튀어 화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천안시 충남치과의사회와 대통령의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의 조속한 이행과 공모 없는 입지 확정을 촉구했습니다. 충남도는 26일 천안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장기간 지연되는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해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설립 당위성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공약 즉각 이행과 공모 방식 철회, 천안 설립화 공식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충남도는 천안 설립 당위성으로 글로벌 치의학 클러스터와의 연계, 단국대 치대 등 인적 자원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대산공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방지를 위해 완충 저류시설 구축에 나섭니다. 해당 시설은 화재와 폭발, 누수 등으로 유출되는 오염물질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입니다. 서산시는 국내 최초로 임대형 민자 사업인 BTL 방식으로 해당 시설을 설치하며 지난 25일 시청에서 관련 기업들과 실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이들은 오는 2028년 말까지 482억 원을 투입해 대산읍 대중리 일원에 완충 저류시설과 차집 맨홀 7개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시장과 충남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대전시장 경선은 4월 2일부터 4일까지 본 경선을 실시하고 2인 결선은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하는데요. 충남지사 경선은 4월 4일부터 6일까지 본 경선을, 2인 결선은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합니다. 대전시장 경선은 장종태 국회의원, 장철민 국회의원,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참여하는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충남지사 경선도 나소열 전 충남도 문화체육부지사, 박수현 국회의원, 양승조 전 충남지사 3인 경쟁으로 치러지는데요. 두 지역 모두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2인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경선은 현역 국회의원과 전직 광역단체장이 맞붙는 구도로 본선 못지않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요. 특히 대전은 전직 시장에 현역 의원들까지 가세하면서 신구 권력 대결 양상을 띠고 있고, 충남 역시 전현직 인사 간 리턴 매치 성격이 더해지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서산시가 신청사 주변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서산시는 지난 25일 시청에서 한국전력공사 서산시 지사와 신청사 건립부지 주변 지중화 사업 추진을 위한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이들은 30억 원을 투입해 신청사 주변 약 500m 구간에 가공 전선과 통신 선로를 지하에 매설할 계획입니다. 서산시는 내년 3월 착공해 오는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편 신청사는 서산 문화원 일원에 연면적 3만 8천여 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됩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충남 10개 시군의 기초단체장 선거 경선 후보자 29명을 확정했습니다. 태안에서는 4인 경선이, 예산군은 3인 경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당진과 홍성, 청양에서는 2인 경선으로 후보가 확정됩니다. 앞서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서산과 공주, 논산 지역 현직 단체장을 단수 공천한 바 있습니다. 한편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는 서류 면접 심사와 심사용 여론조사를 통해 확정됐습니다. 충남도가 양식 김의 탄소 흡수 능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충남도는 올해까지 서천 해역을 중심으로 김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측정하고 수치 모델을 개발해 도내 전체 김 양식장의 실질적인 탄소 저감량을 산출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조류 이용 탄소 중립 달성 로드맵을 수립하고 해조류 산업 활성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탄소 흡수원 시장 선점과 함께 어민들의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한다는 방침입니다. 태안군이 지역 내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진단을 받은 합병증 발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검진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태안군은 다음 달 1일까지 태안군 보건의료원 만성질환자 관리 등록자 중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군민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검사비는 항목별 지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대상자는 4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경동맥 초음파와 미세 단백뇨, 안과 검사 등 4종의 합병증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태안군 보건의료원 방문보건팀을 방문하면 됩니다. 태안군이 신청한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가 기후에너지 환경부로부터 조건부 지정을 받았습니다. 태안군은 25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안과 서해, 가의 해상풍력 3개 단지가 집적화 단지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기후부는 올해 안으로 군 작전성 협의 마무리를 지정 조건으로 제시했으며 태안군은 절차에 따라 관련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안군은 이번 지정으로 연간 약 150억 원, 20년간 최대 3천억 원 규모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민설명회와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상생협력, 이익공유 체계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해상풍력 사업은 태안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과제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소모적인 갈등보다는 화합을 통해 지역의 실익을 찾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해상풍력 사업은 태안의 소멸을 막을 유일한 대안 사업임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최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오는 5월 보령댐을 중심으로 가뭄 관심 단계 진입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24일 기준 보령댐의 저수율은 42.5%로 가뭄 장기화 시 이르면 5월 초 관심 단계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와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는 용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심 단계부터 보령댐 도수로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또 원활한 가동을 위해 도수로 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운영 2주 전에는 시험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한편 충남도는 오는 30일 충남 서부권 가뭄 협의체 회의를 열고 선제적 가뭄 대응과 만성적 가뭄 해소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예산군이 유가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주유소 67곳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유가 안정과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가짜 석유 판매와 정량 미달 판매, 가격 표시판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예산군은 시료 채취를 통한 품질 검사와 가격 동향 모니터링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홍성 글로벌 바비큐 페스티벌에 6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홍성이 관광 도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스카이타워 등 다양한 관광시설도 마련되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홍성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우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4년 5월 문을 연 홍성 스카이타워. 서해안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로 한눈에 천수만의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야간에는 밤바다와 어우러지는 경관 조명을 볼 수 있어 개장 이후 34만 명이 방문하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타워 인근 남당항에선 대하와 세조개 등 다양한 수산물 축제가 열리고 해양 분수공원과 놀이시설이 마련돼 가족 단위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카이타워와 남당항의 인기 힘입어 지난해 서부권역에 300만 명 이상이 방문했습니다. 지난해 홍성군 관광지 방문객은 역대 가장 높은 수치인 766만여 명. 지난 2022년 대비 71% 증가했습니다. 홍성군은 서부 관광벨트에 더해 홍성글로벌 바베큐 축제 등 다양한 놀거리와 즐길거리 마련에 따른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부해양 관광벨트 구축을 통해서 이제 매년 23년부터 관광객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역대 최대 766만 명이 저희 홍성을 방문하셨습니다. 올해 방문회를 운영하는 홍성군의 관광객 유치 목표는 800만 명.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주요 관광지에 위치한 쉼터와 관광안내소, 시설물 등 정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관광객들의 편익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4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모두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당항 해양복합문화공간 조성과 생태탐방 스카이 브릿지 조성 등 홍성군만의 차별에 대한 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기존 관광지에 대한 꾸준한 환경 개선과 콘텐츠 보강을 통해 우리 홍성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함 없이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서해안 대표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해안을 대표하는 관광도시에 도전 중인 홍성군. 방문회를 맞은 올해 다시 한번 역대 최다 방문객 유치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당진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공모에 신평면 상호지구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악취와 소음,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환경관리 시설을 정비 이전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이번 공모로 당진시는 국비 25억 원을 확보했으며 오는 2028년까지 50억 원을 투입해 폐축사 11개와 폐건축물 25개 등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앞서 당진시는 지난 2023년 신평면 거산지구, 2025년에 신평면 초대 남산지구와 순성면 갈산지구가 농촌 공간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서산시가 지난 24일 시청에서 2026 서산 모항 기항 국제 크루즈선 운항 유치 TF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올해 6월 6박 7일 일정으로 서산 대산항에서 출항하는 코스타 세레나호의 기관별 운항 준비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또 탑승객의 수속 절차와 동선, 대산항 안전요원 배치와 삼길포 주차장 정비 등도 점검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발 기항 크루즈 유치, 진행 상황 공유와 기항 크루즈 유치를 위한 논의도 진행됐습니다. 한편 서산시는 영국 크루즈 선사인 노블 칼레도니아로부터 2028년 5월 서산 대산항 2회 기항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군이 다음 달 30일까지 임업직불금 방문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간 2달 이상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 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임산물 생산업 종사자입니다.
또 최근 10년 이내 3헥타르 이상 육림 실적을 보유한 육림업 종사자입니다. 한편 지난 2022년 도입된 임업직불제는 임업인 경영 안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인지면 희망공원에 증축 봉안당인 서산시 추모의 집을 세웠습니다. 이완섭 서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산시는 24일 서산 추모의 집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사업비 180억 원이 투입된 추모의 집은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2만 기의 봉안함을 암치할 수 있습니다. 서산시는 내부 정비와 운영 준비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청양군이 다음 달부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를 도입해 운행합니다. 청양군은 지난 23일 택시기사 5명을 최종 선발하고 호출, 배차 시스템 사용법과 운행 내역 정산 방법 등을 교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정 콜센터 외 개별 배차 금지와 배차 거부 금지 등도 주의사항으로 안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기본요금은 2km 기준 1,300원이며 차액은 청양군에서 기사에게 지급됩니다. 청양군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정주 여건 개선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최근 충남도 내 환절기 돼지 유행성 설사 PED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올해 충남 지역 PED 발생 건수는 24일 기준 14건으로 달마다 신고와 발생 건수가 모두 증가하고 있습니다. 발생 지역도 서산과 당진, 홍성과 예산, 금산 등 충남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PED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구토와 심한 설사를 유발하며 설사 분변을 통해 빠르게 확산합니다. 특히 새끼 돼지는 탈수에 따른 폐사율이 높아 제3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됐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외부로부터의 오염 방지와 철저한 소독을 당부했습니다. 당진시가 침출수 오염 등 환경 피해 예방을 위해 재활용 성토제의 불법 성토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에 관한 고시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당진 지역 내 농지와 저지대, 연약 지반에선 재활용 성토제 사용이 금지됩니다. 예외적으로 재활용 성토제를 사용해야 할 경우 상세 계획서와 토양 오염도 검사 결과서 제출 등 반드시 강화된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 타 지자체에서 반입되는 성토제는 사전 협의와 법적 절차가 완료된 경우만 허용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회차 조치와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당진시는 불법 성토 확인 시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고 악의적인 오염 행위에 대해선 사법기관 고발 등 형사 조치할 방침입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 특별감찰을 추진합니다. 중점 감찰 사항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에 가입해 활동하거나 특정 경선 후보자 당선을 위한 경선 운동에 관여하는 행위 등입니다. 또 근무지 무단 이탈, 금품 수수 행위입니다. 위원회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를 적발할 경우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홍성군이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인증카드를 발급해 운영합니다. 발급된 카드를 사용하면 지원사업 신청 시 주민등록 등본 등 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하고 인증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홍성군은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상 지급 등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상수도 요금 감면과 용봉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